여러분, 혹시 요즘 정액량이나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평생 비뇨기과에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45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들의 고민을 곁에서 들으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반응이 느려지고 자신감도 떨어져 마음 한구석에 말 못할 답답함을 느끼셨던 환자분들을 참 많이 봐왔죠. 이걸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전에 제 병원에 70대 초반의 신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약 없이 자연스럽게 예전 같아질 수 없을까요? 하시면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에 좋다던 건 다 해봤는데, 영양제도 먹어보고 운동도 시작했는데, 왜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애절한 목소리였어요. 검사 결과표를 보는 순간 저는 그분에게 혈관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생활 패턴 속에서 말이에요. 정액은 대부분이 물이고 남성 기능은 하체 혈관 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순환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면 자신감은 더 깎이고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아그라 대신 할 수 있는 이것의 정체와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루틴 4가지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오늘만큼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셔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리는 무료 건강정보 받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 습관 하나만 댓글에 적어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부부분이 오셨었는데 남편분은 70대 중반, 아내분도 비슷한 연배였죠. 남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선생님, 약 말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먼저 전체적인 몸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그분의 경우 혈압이 140대 85 정도로 경계선이었고 혈당도 공복 기준 110에서 115 사이를 오갔어요. 스트레스 지수는 높은 편이었고 하루 수분 섭취량을 물어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를 입으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나요? 물은 언제 주로 드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던져보니까 점점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시거든요. 거창한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순환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마치 실 한 올 한 올이 엉켜서 매듭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그런 환자분들께 늘 설명해 드렸던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기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는데 실제로는 일상의 작은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하체,
그 중에서도 고환과 해음부, 주변의 온도와 압박 상태가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료하던 시절 자주 봐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꽉 끼는 청바지나 타이트한 속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증상들이 있거든요. 뻐근함, 답답함, 그리고 점진적인 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혈관은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고무호스가 뜨거운 곳에 오래 있거나 계속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이 떨어지고 물의 흐름도 둔해지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 입는 횟수 줄이기,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기,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해당 부위 근처에 오래 두지 않기, 그리고 잠들기 전이나 샤워할 때 가벼운 두드림이나 스트레칭으로 순환 신호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일주일만 해도 하체가 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순환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다른 방법들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운동은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막상 시작하기가 어렵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금 와서 운동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체 근육의 역할을 정확히 아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하체 근육,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혈액을 위로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주 펌프라면 하체 근육들은 보조 펌프인 셈이죠.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움직임이 혈관을 눌렀다 놨다 하면서 혈류를 밀어 올리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종아리와 둥근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들이 제대로 펌프질을 해야 아래쪽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고 전체적인 순환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운동기구나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중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주 3회 정도 한 번에 15분에서 20분씩만 해도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 빠른 걸음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를 번갈아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무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 범위 안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가벼워졌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밤에 컨디션도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섞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정액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많이 마신다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에 몰아서 마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점심 먹고 물 한 컵,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공급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정액은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네랄과 단백질, 그리고 여러 미량, 영양소들이 적절히 들어있어야 질감과 양의 토대가 만들어지죠.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재료가 부족한데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몸의 재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출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가 힘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했던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나눠서 물 마시기입니다. 1시간에 작은 컵으로 한 컵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죠.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전해질 보충도 고려해 보시고요. 단백질은 가능한 한 식사를 통해서 먼저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 계란, 두부, 닭고기 같은 자연스러운 식품들로요. 필요하다면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르기닌이나 시트룰린 같은 아미노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준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조 성분들은 개인차가 크고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기초적인 재료들, 물과 단백질, 미네랄을 꾸준히 채우기만 해도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체감이 달라집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뭔가 에너지가 돌아온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마음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관계에서는 새로움이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자신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흡연이나 과음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니코틴이 혈관벽을 긴장시켜서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과음 역시 신경계의 반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다음 날까지 영향이 이어지기도 해요. 이걸 신호등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혈관은 교통신호등과 같습니다. 니코틴이나 과도한 알코올은 빨간불을 더 오래 켜놓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자극과 심리적 안정감은 초록불을 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흡연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해보시고 음주는 과음을 피하고 적당한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압박 없는 합의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부담 주지 않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찾아보는 거죠. 함께 산책하기, 가벼운 스킨십 늘리기, 진솔한 대화 나누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 경험상 이런 안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몸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이나 불안이 줄어들면서 혈관도 이완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는 것보다 아내와 마음이 편해진 게 더 큰 도움이 됐다고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안정감과 편안함이 쌓이면 몸의 반응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환을 돕고 펌프를 강화하고 재료를 채우고 신호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순환 개선입니다. 하체 혈관의 온도와 압박을 관리하는 것이죠. 꽉 끼는 옷을 피하고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 펌프 강화입니다. 하체 근육을 키워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도움됩니다. 세 번째, 재료 보충입니다. 수분과 미네랄,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하고 필요하면 일부 미량 영양소도 고려해 보는 것이죠. 네 번째, 신호 개선입니다. 흡연과 과음을 줄이고 파트너와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실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치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존 습관을 아예 없애려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습관으로 바꿔보는 거죠. 꽉 끼는 복장 대신 여유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해 보세요. 특히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대신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화장실 갈 때, 물 마시러 갈 때 이런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을 몰아서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1시간에 한 번씩 한두 모금씩 드시는 거죠. 과음이나 흡연 대신 절제하고 간격을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갑자기 끊기는 어려우니까 양을 조금씩 줄이거나 횟수를 늘려가면서 말이에요. 압박감 있는 대화 대신 편안하고 안심되는 대화를 늘려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 대신 괜찮다, 천천히 해라는 말을 더 자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작게, 꾸준히, 안전하게입니다. 무리해서 갑자기 많은 걸 바꾸려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되거든요. 현재 몸 상태 범위 안에서 천천히 올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기초적인 3가지 수분과 단백질, 미네랄부터 먼저 챙기세요. 보조적인 성분들은 추가 옵션으로만 생각하시고 기본이 잡힌 다음에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면 생활 습관 변경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조 영양제나 특별한 식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면 자신감도 함께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70대, 80대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한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였어요. 거창한 치료나 값비싼 약물보다도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시거나 꽉 끼는 옷을 편한 옷으로 바꾸거나 1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이런 작은 것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편에서는 실전 루틴 하루 계획표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